있습니다. 45세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물체가 심우주를 여행하며 지구로 점점 약해지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놀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분석된 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보이저 2호 과학계에 다음과 같은 데이터 세트를 제공했습니다. 나사는 과거 임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검증 프로토콜을 활성화해야 했습니다. 기술적 결함 때문도 아니고 잡음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 수치들이 너무나 일관성이 있어서 무시할 수 없었고 너무나 이상해서 조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저 탐사선은 1977년에 명확한 목표와 암묵적인 기한을 가지고 발사되었습니다. 그 목표는 거대 가스 행성을 탐사하기, 그 후에는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조용한 유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저 2호 모든 예측을 뛰어넘었습니다.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방문했는데 이는 다른 어떤 탐사선도 해내지 못한 업적입니다. 행성 탐사 임무가 끝났을 때 과학계의 예상은 간단했습니다. 배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간 환경을 측정하고 레이더에서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도착했을까요? 그건 그 시나리오에 맞지 않아요. 보이저 2호의 센서가 기록했습니다. 플라즈마 구조 및 자기장 거동의 급격한 변화 모델이 안정성을 예측했던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변동이 아닙니다. 패턴은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측정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측정값은 프로브 자체 외에 다른 기기에서 얻은 측정값과 일치합니다. 이는 개별적인 고장 발생 가능성을 즉시 제거합니다. 과학은 이러한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보이저 2호는 태양계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의 자기장 영역인 헬리오스피어 너머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수십 년간의 간접 관측, 시뮬레이션 및 이론에 따르면 헬리오스피어 밖의 성간 공간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양상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수치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양립할 수 없는 에너지 역학, 이건 심각한 오류는 아닙니다. 구조적인 결함입니다. 내부적으로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현상 확인됨,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아닙니다. 탐사선의 통신은 느리고 제한적이며 전송되는 각 비트마다 몇 시간의 대기와 재구성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는 필터, 재보정 및 과거 데이터와의 비교를 견뎌냈습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으며 변함없고 불편하다.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모델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보이저 2호는 특이한 현상을 감지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입자, 장, 파동을 측정하는 탐사선입니다. 지금 보이저 2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근 성간 물질은 과학계가 이전에 가정했던 것만큼 균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가 입자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기장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치들은 알려진 방정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프로브에서 이상한 데이터가 전송될 경우 표준적인 대응은 장비의 자연적인 마모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관찰된 행동은 내재적인 논리를 따른다. 마치 탐사선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선 것 같았다. 지도상의 경계가 아니라 공간의 속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변화. 그곳에 그런 국경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태양의 영향권과 성간 공간의 경계인 헬리오포즈는 비교적 매끄러운 전환 영역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보이저 1호는 이미 이 영역을 통과하며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이론적으로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저 2호는 다른 행동인은 해당 지역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분열되어 있으며 더 활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서로 다른 궤적을 따라 이동하는 두 개의 유사한 탐사선이 왜 그토록 상반된 환경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임무 시작 후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무언가 중요한 점이 드러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쿠에서는 극도로 신중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화려한 발표도 없고 확정적인 진술도 없습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마치 외과 수술처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급한 결론은 우주 물리학의 근본적인 개념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침묵을 선택하거나 의도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대개 데이터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그 함의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만약 성간 근접 공간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미래 임무에 대한 우리의 예측은 불완전해질 것입니다. 항법 시스템, 방사선 방호, 심지어 장기 탐사 전략까지 이러한 모델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의 근간을 이루는 개념적 오류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지구에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외딴 곳에서 차가운 공기 속에 홀로 있는 보이저 2호는 아무런 소란도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데이터를 보내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그 데이터는 뭔가 불안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우주 영역들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변칙 현상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1970년대 기술을 이용해 탐지되었다. 과거 장비는 용량의 한계까지 작동했지만 현대 장비는 결코 그 정도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합니다. 미지의 세계는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에 표시해 두었다고 생각했던 경계, 바로 너머에 있다. 만약 보이저 2호가 우리의 모델에 따르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밝혀낼 것인가? 단순히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징조입니다. 더 큰 구조가 간과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발견 자체에서 초점이 옮겨갑니다. 현재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설명될까요? 아보이저 2호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지역의 데이터에 나타나서는 안 될 무언가가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고장난 건가요? 그리고 이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 1990년대 이후 우주 물리학은 태양권 너머의 환경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모델을 사용해 왔습니다. 태양의 자기장 영역 바깥의 성간 공간은 밀도가 극히 낮고 자기장이 약하며 변화가 느린 희박한 매질로 묘사됩니다. 이 모델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간접 관측, 컴퓨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최근에는 보이저 1호가 태양권계를 통과한 후 보내온 첫 번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이저 2호는 이 시나리오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탐사선의 플라즈마 측정 장비가 감지했습니다. 사전 입자의 밀도와 에너지의 지속적인 변화, 자기장의 방향과 강도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동반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이는 근처의 성간 물질 이균이라지 않습니다. 구조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불안한 것은 활성 프로세서의 정적인 상태여야 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 제트 추진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다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안에 그들은 이러한 측정값을 국부 성간 매질의 단순화된 모델과 양립할 수 없다고 분류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관료적인 표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지역에서 우주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방정식은 관측된 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다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장거리 우주 임무는 궤적 계산, 방사선량 예측, 장비, 내구성 추정 등을 위해 이러한 모델에 의존합니다. 보이저 2호와 같은 우주선이 실제 환경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불안정하거나 에너지가 높다는 것을 밝혀낼 때 이는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조용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습니다. 감지된 변이는 특정 유전자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충격파 또는 자기 압축 영역 이러한 현상은 이전에는 은하계의 훨씬 더 에너지가 높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만약 이러한 구조물이 태양계에 매우 가까이 존재한다면 안전한 공간과 적대적인 공간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모호할 것입니다. 보이저 2호는 그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측정만 할 뿐입니다. 해석은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이 수치들을 기존 이론에 끼워 맞추려고 할 때 이루어집니다. 현재의 불편함은 바로 이러한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단일 이론도 관찰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 가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계가 고대 항성 폭발의 자해와 관련된 특성이 다른 성간 매질 영역을 통과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또 다른 가설은 은하자기장과 태양권 사이에 아직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상호작용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가설들 중 어느 것도 터무니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중 어느 것도 데이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의 교착 상태는 드물지만 발생할 경우 과학의 심오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혁명적인 발견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데이터는 과학계로 하여금 근본적인 무언가를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고 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도 마찬가지였고 우주의 가속 팽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국지적인 규모에서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훨씬 더 광범위할 것입니다. 덜 명확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영향도 있습니다. 심리적 및 문화적 영향.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주를 우아하고 안정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예측 가능한 공허로 여기도록 교육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견은 우주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직관적이거나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종 질서를 중시하는 우리의 욕구가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것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깨달으셨을 겁니다. 따라서 채널 구독과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는 조사, 즉 데이터, 기술적 갈등, 그리고 실제적인 결과를 수반하며 천천히 진행되는 조사를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저 2호의 데이터와 보이저 1호의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탐사선은 상당히 다른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 다 태양권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다음을 시사한다. 태양계의 경계는 명확한 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파편화되고 거의 불규칙적인 지역이며 각 지역마다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외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여러 지역들이 모자이크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2호는 그중 단 하나의 지역, 즉 이전에는 예측된 적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된 적도, 관측된 적도 없는 지역에 진입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데이터는 논의의 초점을 바꿉니다. 더 이상 단순한 일회성 예외 현상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주변 공간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보이저 2호의 발견은 단순한 기술적 세부 사항을 넘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침묵의 경고. 우리 주변의 우주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알려져 있다. 이제 질문은 보이저 2호는 무엇을 발견했을까가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한 질문으로 바뀝니다. 데이터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러한 경계를 마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루는 것일까요? 이 시점에 이르면 발견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보이저 2호, 이것은 단순히 과학기록 보관소에 쌓인 흥미로운 데이터 조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불편한 거울.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반영하는 것. 우리가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 만든 모델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모델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지적인 안락지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2호는 바로 그러한 영역 중 하나를 허물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은 맞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불편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대가가 나타납니다. 부실하게 계획된 임무, 결함 있는 가설, 취약한 가정에 기반한 수십 년간의 연구 등이 그 예입니다. 심우주는 추상적인 실험실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활동하고자 하는 실제 환경입니다. 만약 우리가 근성간 매질의 구조와 같은 기본적인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면 그 위에 세워진 이론상의 성 전체가 취약해집니다. 실질적인 결과는 자명합니다. 성간 항법 시스템, 방사선 예측, 장비 보호, 심지어 장기 유인 임무의 실현 가능성까지도 이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오래된 탐사선이 외부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역동적이고 불규칙적이며 에너지가 높다는 것을 밝혀낼 때 그것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위험성이 과소평가되었다는 경고선정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한 물리적 일관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이는 공학과 천체 물리학을 넘어선다. 수십 년 동안 지배적인 담론은 우주를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내에서 작동하는 예측 가능하고 거의 기계적인 시나리오로 묘사해왔다. 보이저 2호는 이러한 통념에 반하는 결과를 제시한다. 보이저 2호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가까운 우주는 수동적인 배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끊임없이 재편성되고 변화와 모호한 경계, 그리고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가득 찬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주는 단순하지 않아도 실제 할 수 있다. 그는 우리의 방정식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방정식이 그에게 적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각을 거부할 때 우리는 과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습관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도권의 침묵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고전적인 음모론에서처럼 데이터를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보를 공개하는 것과 정보를 숨기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은 전문 용어, 단편적인 보고서, 전문 출판물 등으로 인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은 단편적인 정보만 접할 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탐사선 2대가 동시에 발사되어 태양권 너머의 환경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단순한 일회성 오류 이상의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완전히 인식되지 않은 구조적 복잡성, 태양계의 경계는 더 이상 선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불규칙한 영역, 마치 유기체처럼 행동하는 영역이 됩니다. 이는 신비로운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규모에서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이라는 물리적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이 지점에서 논의는 단순히 과학적인 차원을 넘어 철학적인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만약 가까운 우주가 이미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다면 이는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질서를 투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기존 모델이 일상생활에는 충분히 잘 작동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묻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얼마나 될까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믿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다음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미지의 세계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겼던 경계 바로 너머에서 시작됩니다. 거의 반세기 동안 어둠 속을 누비고 다닌 연약한 유물인 보이저 2호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아는 것이 훨씬 적다는 사실, 그리고 이러한 무지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적인 오만함을 버리고 우주가 보내는 미묘한 신호에 더 주의를 기울여 우주를 바라보자는 초대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질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꼭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어쩌면 가장 큰 실수는 보이저 2호가 심우주에서 발견한 내용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편안한 생각은